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요즘 코인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한 달간 이어져 온 횡보장이 언제쯤 끝이 날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횡보장 끝에 하락장이 올 것인지 상승장이 올 것인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일 텐데요. 어떤 장이 오든지 투더 골드문과 매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체크해 주시고 투자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요즘 코인들이 그날 열심히 달리면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코인들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나쁘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떨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순환 시장이 돌아가고 있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추운 날씨만큼 어제 우리 업비트 조금 파란불이 굉장히 많았었죠. 다만 오늘은 조금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비트코인 46,000달러 위에서 위아래 1만 달러 선을 두고 45,000달러 강력한 저항선 7번의 테스트를 거친 이제 바닥을 두면서 지금 긴 횡보 장세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은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종목들을 모아가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종목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 우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코인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한수님, 오늘의 악재 어떤 걸까요? 네,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순유입 전환이라고 시장 약세 신호라는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되는 이 비트코인이 90일 평균치 기준으로 순유입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시장 약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단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3일 이 코인데스크가 이제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인용을 해서 중앙거래소에 있는 이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90일 평균값 기준으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이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뜻은 매도를 위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걸려있는 물량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미디어에서는 2021년 5월이죠.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급락할 당시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이 순유입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도 심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순유출, 보유 심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 90일 평균 값은 지난해 5월 13일 순유입 상태로 전환이 됐는데 당시 그 비트코인 약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비슷한 패턴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란 이 비트코인을 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비트코인 채굴은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죠. 고성능의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요. 지금 이 POW라고 하죠. 이 지구 환경에 유해가 된다라는 말이 나왔던 증명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다라는 말은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서 더 빠른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곧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시중의 이 비트코인 유통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는 흔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시레이트는 헥사 해시라는 단위를 가지는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이 중국 채굴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러 국가로 이동해서 채굴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해시레이트가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제임스 롭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죠. 비트코인 해시파워가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로 인해 50% 이상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하락한 이후 최근에 회복한 모습을 본 것은 아직 네트워크 회복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20년 들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이 해시레이트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단단하다.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거래소 물량의 순유입과 순유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거래소 물량의 순유입량이 많아지면서 고래들의 좀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이 해시레이트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해시레이트는 또 다른 말로 채굴 난이도라고 불리는데 이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 반등을 넘어서 지금 최고치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방금 코인 선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마이닝, 우리 채굴에 관한 이제 이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이르쿠츠크라는 마을에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채굴세를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어느 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냐면 뭐 지하 주차장 그리고 자기 아파트 그리고 뭐 옥상 이런 데 전기를 다 꼽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해 가면서 지금 암호화폐를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력난이 심해지니까 우리 러시아에서 이제 채굴 그만하고 우리 채굴세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쓰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많은 양을 지금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본원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근질적인 문제인데 이 채굴을 할 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0.5%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이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로 이어갔을 때 연간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게 118.79 테라와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뉴질랜드, 뭐 핀란드, 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처럼 굵직굵직한 큰 국가들이죠. 이런 큰 국가들에서 쓰이는 전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 정도라고 전력난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을 닫았던 발전소들, 해외에 문을 닫았던 발전소들이 전력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다시 석탄 발전소를 다시 켜가지고 가동을 하고 뭐 기존에 뭐 원자력 발전소야 당연히 뭐 가동을 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화석 연료 등을 사용했던 그런 발전소들이 다시 지금 문을 열면서 환경 오염 이슈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원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 컴퓨터 안에 CPU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래픽카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죠. 과거에. 그 이유도 굉장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고성능 컴퓨터 같은 경우 전기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수학처럼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 암호화폐는 이제 암호화폐를 하나씩 줍니다. 컴퓨터는. 연산을 해결할 때마다 암호화폐를 하나씩 주는데 이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연산을 빠르게 풀려면 아무래도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승자가 지금 암호화폐 채굴 시장 보면은 거의 소수의 몇 명이 채굴을 독점하는 이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 체제로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정말 앞으로 더 강력한 컴퓨터 그리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채굴자가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우리가 하나를 채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15만 킬로와트라고 하는데 이 15만 킬로와트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170명 가정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의 양 정도로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가 지금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코인 한수님이 말씀해 주신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점점 더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고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약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뭐 이제 그린 채굴 기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뭐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뭐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이제 채굴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근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린 채굴 방법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이제 획기적인 방법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채굴이 과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한 것도 이 전력난 때문인데 중국, 호주 석탄 무역 분쟁이 한 번 있었죠. 그런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도 CBDC와 함께 CBDC 발행 중앙 집권화 그리고 이제 전력난 신호등도 꺼지고 있는데 무슨 암호화폐 채굴이야라고 하면서 그만해라라고 9월달에 이제 발표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이제 환경적인 이슈에 있어서 전기세 뭐 강하게 규제를 하겠죠. 당연히 미국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지금 채굴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러시아라든지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채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규제안이 아무래도 조금 적은 만큼 우리 전 세계 지구의 입장에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거 굉장히 좋으나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조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흔히 비트코인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환경 오염적인 측면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여러 국가들에서 스모그가 발생하기도 했고 실제로 채굴을 하면서 환경 오염이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에너지를 통한 그린 채굴 또 POS 방식으로 전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환경적인 측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네, 오늘의 호재는 제가 일단 메타버스, 요즘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 메타버스를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는 7일 이제 메타버스 서울 P2E 게임콘이라는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유튜브 메타 서울과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도 생중계된다고 하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 서울은 2021년부터 NFT,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한 컨퍼런스죠. 특히 이번 메타버스 서울은 P2E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이슈가 많은 내용이기도 하죠.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아이템 또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거래해 주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이죠. 이번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함께 P2E 현황을 짚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P2E 생태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행사 일부에는 카카오 클레이튼을 비롯한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의 게임인 이제 디센트럴 게임즈 그리고 테조스, 알파웍스 등의 이 연사진이 참여해 국내외 P2E 생태계의 현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P2E NFT와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이 두 후보의 의견도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대선이 있죠. 표심 공략을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후보죠. 이 후보 같은 경우는 NFT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을 NFT를 통해서 펀딩을 하고 채권 약정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유명 유튜버 채널, 게임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NFT가 활용되는 이 P2E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면서 이 P2E가 점점 커질 게 분명한데 빨리 적응해서
활용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 생각도 조금 동일한 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P2E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RPG 게임에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만든 아이템을 실제로 현실에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임들은 되는데 P2E는 안 된다. 여전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윤 후보 여론에서는 이 사행성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건전한 문화 놀이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나눴는데요. 일단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은 중요합니다.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NFT 그리고 P2E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행사와 시도를 통해서 점차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에 쓰일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늘겠죠. 많은 예시를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는 7일 너튜브에서 P2E 메타콘 게임콘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클레이튼부터 엑시 인피니티까지 글로벌 연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P2E 게임을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는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시우드 누나, 돈나무 누나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한번 베팅을 하겠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정말 이제 50만 달러까지 정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6,046달러, 46,046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거보다 지금 10배 많은 가격에 대해서 돈나무 누나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암호화폐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22년 이제 뭐 포지션 물량이 정말 줄고 지금 단기적인 포지션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월 효과 지금 당장 실행되진 않고 있지만 아직 1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런 1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제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근 이제 암호화폐 전망 이제 보고서에서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 약 1% 정도의 금액만 이제 들어가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10만 달러까지 오르고 만약에 기관에서 자산의 분배를 약 5% 정도를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5배 50만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FOMC 지난 12월 FOMC 회의를 했을 때 이제 매운 파월형이 나왔죠. 매운 파월이 이제 자산 테이퍼링 가속화하겠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를 다 반영했을 때 돈나무 누나가 이렇게 해지 수단으로 지금 금이나 디지털 자산인 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매수세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2022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코인 한수님 말처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금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장 비트코인의 이제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산 처리 능력을 지칭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수학을 풀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건데요. 이 난이도가 높아졌다. 지금 약 1,900만 개 정도의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비트코인 개수는 2,100만 개로 이제 한정되어 있죠. 나머지 200개를 캐는데 11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해시레이트 비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 114년이 걸리는 게 더 기간이 더 추가적으로 길어질 수 있고 200만 개의 물량 만약에 시장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10% 대주주 물량이 풀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말 10%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또한 우리 락업 이슈 있는 코인도 굉장히 많죠. 최근에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락업 이슈가 있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락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이 빠르게 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가격에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지금 현재 해시레이트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남은 물량 200만 개 캐는데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공급은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전통금융 JP모건에서 JP모건은 약간 비트코인 전망치는 14만 6천 달러로 이제 예상을 해 주었습니다. 올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의 투자 회사들의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JP모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금에 이제 준하는 이제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는 전제하에 즉 SEC에서 허락을 많이 해준다, 규제안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걷고 우리의 정식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은 14만 6천 달러까지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우리 당장 내일은 안 되겠죠.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인 목표가는 정말 1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뭐 스위스 투자은행이죠. UBS 가끔 주식시장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UBS 네,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뭐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지만 또 우리 전통금융 이거랑 별개로 가상화폐나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노무라 투자증권, JP모건, 피델리티 그리고 우리 골드만삭스형도 최근에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죠.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예측을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BTC가 비트코인이 금이 누리는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 10만 달러 2022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네, 일단 돈나무 언니는 테슬라와 비트코인 초기 투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50만 달러 예상을 보이면서 지금 가격에 비해서 10배 이상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통 금융인 JP모건에서도 10만 달러, 14만 6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보이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멀리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지금 시장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어제 핫했던 코인이죠. 이 비트토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잠시나마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 99%가 찍힌 것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은 다행히도 액면 분할 때문이죠. 그리고 저녁에 이 액면 분할이 다 해결이 됐었고요. 자, 1000대 1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6일이죠. 이 리브랜딩, 액면 분할, 메인넷 런칭까지 이 세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3일 동안 4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메인넷 런칭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코인과의 호환성을 더 증대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액면 분할, 이제 이게 호재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액면 분할을 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 접근성 확대, 그리고 거래량 확대, 그리고 유동성 확대 이 세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싸졌으니까 저거 예전에는 비싸서 내가 쳐다볼 염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조금 쳐다봐도 될 것 같아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거래량이 늘었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는다면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됐다. 유동성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죠. 활발한 매수 매도의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애매한 점이 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원짜리를 굳이 1000대 1로 나눠야 되는 것인가? 라고 저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일단 1000대 1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 액면 분할이 흔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면 분할을 할 때마다 높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예를 들면 애플,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3조, 약간 3조 3,60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서 역시 애플 잘 달리고 있구나. 테슬라도 액면 분할한 이후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1200슬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난 8월이죠. 이 비트코인 캐시 ABC가 이캐시로 리브랜딩 같은 액면 분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의 느낌의 스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캐시가 이 액면 분할한 이후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 이캐시가 어떤 상승세를 보여드렸는지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캐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날인 것 같습니다. 8월 20일이죠. 8월 20일 날 액면 분할 같은 이제 스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약간의 횡보가 있었지만 그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하락의 길을 걸어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이번에 진행된 이 비트토렌트에서도 볼 수 있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트토렌트 어제도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차트를 계속 보시면 조금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월 4일이죠. 어제 1월 4일 16%, 제가 알기로는 처음 봤을 때 한 30몇 %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 일목구름 있죠. 이 일목구름 자체에서도 이미 가격대가 조금 올라와 있고 구름 위에서 논다. 그리고 만약에 이 차트 자체가 구름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위에서 놀아준다 하면 이 비트토렌트 자체는 가격대가 많이 안정적인 형태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MACD 지표 자체도 지금 어제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란 선과 붉은 선 사이 간격이 멀어졌죠.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똑같이 MACD와 같이 간격이 벌어지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조금씩 같은 우후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간격은 조금 좁아들어지지만 오늘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직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름만 떨어지지 않는다. 이 구름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가격 상승 혹은 다음 구름인 0.0049원까지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액면 분할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관점 공유해 주셨고, 이캐시 차트를 보면서 액면 분할 이슈가 어떻게 좀 차트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분석해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이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다들 되게 유명하고 엄청 유명한 NFT 거의 P2E 게임의 대장주죠. 네, 샌드박스 가상부동산 플랫폼에서 쓰이는 이제 토큰입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소프트뱅크, 컴투스 등 이제 그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이제 합류를 했고요. 최근에 세계의 4대 기업 중에 하나인 4대 이제 회계 경영 컨설팅 기업 중에 하나인 PwC가 이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NFT 안에서 이제 가상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 이제 소문이 들려오면서 더 많은 이제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PwC는 가상 부동산 이제 샌드박스 랜드 안에서 이제 샌드박스 부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각종 회계 및 이제 법률 업무를 그 안에서 수행하겠다라는 식으로 PwC 전통적인 정말 회계를 하는 회계 경영 컨설팅 회사죠. 여기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이제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약 1,100억 원 규모의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이제 유치를 성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샌드박스 내에 플랫폼 안에 들어오려고 많이 협약을 했는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런 파트너십 맺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크립토티키, 아타리 그리고 뭐 워킹데드, 스눕독 그리고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뽀로로 또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안에서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를 이제 3D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샌드박스 지금 우리는 이제 코인만 알고 있는데 과연 샌드박스가 뭐냐? 샌드라는 거는 우선 이제 더 샌드박스 안에 이제 기축 통화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현금을 이제 샌드박스 코인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안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랜드는 이제 더 샌드박스 NFT 안에 이제 가상 부동산입니다. 가상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 ERC 721 기반으로 이제 다 NFT화 돼가지고 오직 나만의 부동산,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뭐 자동차, 나만의 뭐 나무 등등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NFT화 돼서 나의 소유권을 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샌드박스가 굉장히 성공하게 된 그런 원인으로서는 정말 이 순환 경제 시스템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 차트가 떨어진 거 말씀드리면서 엑시 인피니티가 그 안에 게임 내 안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게임 내 안에 돈이 도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 돈을 인출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엑시 인피니트 코인 자체의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조금 순환 경제를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유저들이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디지털 국가 건설을 이제 목표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토지 자산 만들고 창작자, 게임 플레이어, 토큰 스테이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모두가 이제 뭐 부를 추적하면서 약간 공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순환 경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개발자,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왔다 갔다 뭐 거래를 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 이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순환 경제를 잘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은 현재 시장 웹 3.0 코인 위주로 약간 좀 돌아갑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NFT, P2E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보는 이제 정보 약 6조 원 정도 되네요. 기존에 약 8.8조 원까지 올라갔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시가총액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런 부분들 정말 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한 번씩 매집을 해주는 듯한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구간이 있죠. 이때 가격이 약 한 500원, 1,000원이 되지 않았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가 점점 이제 작년 들어서 NFT 샌드박스 랜드를 만들어주면서 이 안에서 뭔가 실적을 보여주면서 점점 꿈틀꿈틀 거리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10월 11월 이제 쭉 상승을 하고 지금은 상승하고 한번 눌림목 원형 캔들 만들어주면서 컷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듯 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빠지면서 지금 다시 21선이랑 5일선이 겹쳐져 있는 이런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굉장히 좁혀졌다 다시 한번 넓어져서 좁혀지는 이런 국면을 그리고 있죠. 또 추가적으로 큰 추세 라인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방향성이 정말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단기간 조금 하락했다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 5,800원 라인에서 밑골이 달아주면서 이 가격대 라인은 놓치지 않겠다라면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박스권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스권 형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돌파를 할 때 당연히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은 여기 고점까지 8,100원까지 매물대 소화해 주었지만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 보여주었고 다시 기존 박스권 라인으로 들어온 듯한 모습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라인 안에서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1선, 5일선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쭉
뭐 빠지면서 그럼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지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세, 매도세가 정말 그냥 없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런 식으로 지표가 약간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MACD 지표 또한 지금 굉장히 뭐 히스토그램도 얇고 차트 선도 얇죠. 굉장히 정말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RSI 비율 또한 지금 뭐 매수세, 매도세가 거의 없이 그냥 정말 중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이런 시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NFT 앞으로 더 뜰게 가능한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이런 구간, 거래량 거의 없이 약간 조금 시장이랑 멀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NFT 1등 코인입니다. NFT 관련 테마에서 1등을 달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거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자리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거래량 터져준다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큰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 뚫려있기 때문에 5,800원 라인 밑으로 이탈을 한다면 조금 정리를 하고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샌드박스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지금 샌드박스로 대표되는 NFT 코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큰 상승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좀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 분석해주신 것 토대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볼린저 밴드가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언급해주신 RSI 지표라든지 MACD 또 거래량을 보는 관점들 한번 공유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공략주는 헤데라입니다. 자, 이 대표 3세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헤데라인데요. 이 헤데라는 해시그래프 노드를 체인 형태로 연결한 기존의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들과는 달리 노드를 웹처럼 엮어서 결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춘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도 감소시킨 특징이 있는 코인입니다. 자, 구글, LG, IBM 등이 사랑하는 코인이죠. 자, 최근에는 이 신한은행도 이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가상화폐의 거래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이 기반이 될 플랫폼 코인이 필요한데 그걸 이 헤데라로 점 찍은 것이죠. 이 플랫폼 생태계가 일단 상용화되면 이 가격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헤데라 지금 현재 408원, 그리고 정보 자체는 7.2조, 좀 큰 부피를 가진 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최근 동안 12월 30일부터죠. 30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이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올라와 있지만 410원대 혹은 420원대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름까지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최근에는 조금 많이 힘들고, 그리고 구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코스모스 잠깐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모스도 많이 올라왔었죠. 코스모스도 충분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구름을 한번 올라오자마자 바로 뚫고 현재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헤데라로 넘어오면 일단 이 구름까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호재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이 MACD 지표 자체도 지금 원래는 이날 1월 1일이죠. 많이 꺾일만 했으나 다시 추세를 벌려주면서 나 아직 힘 건재해 갈 수 있어 라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분히 이 스토캐스틱 자체도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부터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구름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보 구간이라고. 그리고 이 구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캔들의 며칠이 짧을수록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420원을 뚫고 올라가주는 행방이 나타난다 하면 저는 충분히 470원까지 이날이죠. 이 가격인데 이 가격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셔야 된다. 손절가는 37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구름처럼 생긴 지표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구름처럼 생긴 지표 일목균형표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분석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일목균형표 안에 보면 지금 잠깐만 이렇게 설정 창을 보면 많습니다. 여기 뭐 컨버전 라인, 베이스 라인 등등이 많은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수정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고 그냥 베이스 세팅을 가지고 좀 많이 다루는데요. 좀 과거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구름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당부드렸던 말씀은 구름을 넘어섰을 때 이 캔들이 구름 위에서 놓을 때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라. 그리고 반대로 구름 밑으로 떨어질 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가격이 260원 정도 가격인데 260원 정도 가격이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구름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구름 밑으로 떨어질 때 매도하셔도 448원이시죠. 개당 180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간단한 매도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매도를 잘 하셨다면 이 부분에 매도를 하셨다면 떨어지는구나. 계속 떨어졌네. 나 정말 잘 팔았구나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이제 구름까지 다가왔는데 이 구름이 좀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의 라인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뚫냐 마냐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 뚫냐 마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도하실 때 좀 충분히 참조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오는지를 지켜보고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매수, 매도, 또 손절가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인은 이제 실리즈입니다. 실리즈 과거에 나름 업비트에서 굉장히 많은 뭐 도지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역대 최다 거래 금액까지 이제 갱신을 했던 코인인데 지금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약간 시장에서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리즈 그럼 무슨 코인이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스포츠 구단의 이제 팬 토큰을 지속적으로 이제 뭐 출시하면서 NFT에 이제 또 선구 주자로 이제 달려왔던 코인이 실리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소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칠리즈 기반의 이제 생태계에서 정말 팬 토큰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파르생제이망, 유벤투스,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등 이제 굉장히 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프리미엄 리그에 이제 축구팀이 붙으면서 지금 그 축구팀에서 나오는 자산에 이제 NFT가 붙으면서 그런 토큰화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유럽의 이제 명문 축구팀들은 진짜 지금 현재도 칠리즈랑 이제 협약을 통해서 팬 토큰을 제작 후에 이제 팬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코인과 기업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코인 개별 코인의 호재로 가지 않고 코인 자체가 뭔가 실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랑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적인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칠리즈 토큰의 가치 지금 약간 저점이라고 조금 평가가 되고요. 지금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칠리즈를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를 오늘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막 준비를 해오자마자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당황스럽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보시면 시가총액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알트코인이 그냥 알트코인 작은 알트코인이 아니고요. 지금 우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칠리즈 과거에 약 10원 정도 됐었죠. NFT 코인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첫 초창기 시작은 거의 뭐 1원에서 10원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과거 이런 10원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의 흔적이 있죠. 보면 거래량 이렇게 터져 주었는데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세력들이 한 번씩 매집을 해주었다. 이렇게 상장 빔은 아니지만 이렇게 빔도 한번 쏴주고 윗꼬리 만들어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매집을 한 흔적이 있고 나서 추가적으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이제 보이시죠? 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상장한 코인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매집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한번 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상승 있고 쭉 추가적으로 정말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정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우리 지금 현재 횡보를 여기 부근에서 해주었죠. 3중 바닥을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의 이제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245원 부근에서 네 번의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아주 강력한 이제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바닥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횡보를 해주었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약 10월부터 10월 28일까지 약 한 달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짧아졌죠.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에서 볼린저 밴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지금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굉장히 지금 좁아지면서 지금 5일선, 21선 지금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으로 이제 이동 편차를 이용한 그런 지표인데 네,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지금 좁혀지고 있죠.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된다. 지금 현재 제가 준비했을 때 지금 매수가를 36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388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80원 부근에서 38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거 지금 나쁘지 않다. 388원은 지금 조금 높긴 하지만 390에서 380원 사이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외바닥이긴 하지만 최근에 바닥 라인이 이제 328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하시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전 음봉의 시장 라인이 이제 410원이 아마 1차적인 이제 반매도, 반익절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가지고 가신다, 이 부분을 뚫는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쭉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408원에서 만약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시면 408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조금 나머지 분량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지표를 보면은 지금 뭐 과매도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주의할 정도로 강하게 흐름이 보이고 있진 않고요. 또 단기적으로 여기 부분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찐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여기 부분 거래량 붙어주어야 된다는 점인데 이 부분 지금 삼각으로 모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방향성 결정되고 이 추세 라인 지금 삼각 추세 라인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은 볼린저 밴드도 뚫고 이 추세 라인도 뚫고 또 지금 과매도 구간도 아닌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세 조금 더 붙여주면서 거래량 터져준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자리입니다. 네. 네, 사실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 구단 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뭐 바르샤나 생제르맹, 유벤투스 등 굴지의 이 스포츠 구단에서 협약을 맺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2021년 한 해 정말 뜨거운 성장을 보여줬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빠진 뒤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오전에 이제 오늘의 코인을 선정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지금 급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칠리즈가 언제쯤 다시 큰 상승을 보일지 오늘 제시해주신 차트 분석 토대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시 반부터 더 구체적인 차트 분석 도와주실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오늘은 지루한 횡보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오늘 코인 시장에서의 이슈도 한번 짚어보시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지표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 잠시 뒤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